화물연대 파업이 지속되며 주택 건설 현장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K온과 포드자동차의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인 블루오벌 SK가 미국 최대 배터리 공장을 짓고 세계 전기차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최근 도수 치료로 지급된 보험금이 1조 1천억 원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잉 진료가 우려되는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이 2만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분양시장의 최대호로 꼽히고 있는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특별공급 청약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예상보다 저조한 성적에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주민부동산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주택 건설 현장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며 입주 지연 기간만큼 지체 보상금도 물어야 할 상황인데요. 업계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13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주택 건설 현장에서도 공사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따르면 어제 기준으로 전국에서 시행 중인 공공주택 건설 공구 244곳 가운데 174곳에서 공사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LH는 건설 공사가 중단되면 건설사의 공사기간 연장과 간접비를 지급하고 입주자에게는 지연 기간만큼 지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에 건설 중인 주택은 14만 5천 호로 건설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기 연장 간접 비용과 입주 지연 보상금을 산정하면 하루 피해액만 최대 46억 원에 달한다는 게 LH의 설명입니다. LH는 파업 장기화에 따른 공공주택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화물연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파업이 지속된다면 공공주택 입주 또한 장기간 지연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입주 예정자들은 대체 주거지를 마련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민간주택을 짓는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도 화물연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에 따르면 1,349개 건설 현장 중 785개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돼 연합회의 소속사를 대상으로 소송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연대 파업을 벌여 건설 현장 중단 등 피해가 확대될 경우엔 이에 대한 추가 소송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이후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며 화물연대와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SK온과 포드자동차의 배터리 생산 합작법인인 블루오벌 SK가 미국 최대 배터리 공장을 짓고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섭니다. 이 전기차 픽업 트럭 기준으로 120만 대를 매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성낙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K온이 포드자동차와 손잡고 전기차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SK온은 현지 시간 5일 포드와 함께 미국 켄터키주 글렌데일에서 블루오벌 SK 공장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공식에는 최재원 SK온 수석 부회장, 지동섭 SK온 대표이사 사장, 함창우 블루오벌 SK 대표와 릴리아나 라미레즈 글로벌 인력개발 디렉터 등 양사 경영진이 참석했습니다. All of our, for truly warm welcome to all of our employees at SK, Ford, and Blue Oval SK. 블루오벌 SK는
한국 SK온과 120년 역사의 미국 자동차 기업 포드가 만든 전기차 배터리 생산 합작 법인입니다. 양사는 지난해 5월 총 10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켄터키주와 테네시주에 연간 총 129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생산기지 3곳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포드의 F150 라이트닝 전기차 픽업 트럭 기준 약 120만 대를 매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블루오벌 SK는 오는 2025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배터리 셀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약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입니다. 최재원 수석 부회장은 전기차의 미래를 선도할 블루오벌 SK 켄터키 공장에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배터리를 생산할 것이라며 이곳 글렌데일은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SK온은 미국을 포함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면서 국내 협력업체들과의 동반 성장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낙윤입니다. 최근 도수 치료로 지급된 보험금이 1조 1천억 원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진 바 있죠. 이러한 과잉 진료가 우려되는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이 2만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앞으로 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만큼 대책 마련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실손 의료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13조 2천억 원. 1년 전보다 11% 늘었습니다. 내준 보험금이 들어온 보험료보다 더 많으면서 지난해 손해율은 130%를 기록했습니다.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건 적자를 냈다는 의미입니다. 손해율을 낮추고자 올해 당국이 백내장 수술 등 주요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단속을 강화했지만 업계는 올해도 실손보험이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는 계속 확대됐다는 겁니다. 비급여라는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2만 개 가까이 되거든요. 등근 한두 개 항목을 집중해서 관리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손보험금의 65%를 차지하는 비급여에 대해 관리 체계가 없는 점도 보험금을 세게 하는 요인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병원이 알아서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실손보험 청구 단일 항목 1위였던 도수치료는 병원마다 진료비가 최대 1,700배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모든 비급여가 이제 공통적인 문제가 동일한 질환에 대해서도 몇 번을 몇 회를 시행하는 게 적절하다는 이런 기준이 없잖아요. 선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는 있는 거죠. 일각에선 무분별한 비급여 남용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의료 보장이 더 필요한 노년층까지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자동차의 할부 금리가 연초 대비 4배 가까이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장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신차를 포함해 중고차 시장까지 얼어붙고 있다고 합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자동차 할부금리 상단이 10%대를 뚫었습니다. 여신업계에 따르면 60개월 기준으로 신차를 구입할 때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할부금리는 연초 2%대에서 현재 7에서 10%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2배, 연초 대비로는 4배 이상 오른 수준입니다. 자동차 할부금리는 출고 당시의 고정금리로 정해지는데 만일 신차 계약을 지난해 말이나 올 초에 한 소비자가 지금 차량을 받는다면 이자 부담이 4배가량 커진 셈입니다. 중고차 시장의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중고차 대출금리는 평균 10.35%까지 치솟았습니다. K카 캐피탈의 경우 3개월 전 5.9%에서 12.9%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많이 찾는 중고차는 추가 비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는 가파른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기조가 뚜렷해 자동차 대출금리 인하는 없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의 기존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게 내년도에도 수그러질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고차 및 신차 시장의 어떤 경기 위축은 더부가 지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금리가 치솟으면서 차 할부금융을 취급하는 여신 금융업계도 울상입니다. 차 금융 이용자들이 줄면서 수익 악화도 빨라지고 있어서입니다. 카드사를 중심으로 여신 금융업계는 마이데이터 CB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 등 수익원 다각화를 통해 떨어지는 수익성을 방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라고 불리는 서울 강동구의 올림픽파크 포레온 청약이 진행됐습니다. 둔촌주공 아파트죠. 생각보다 성적이 저조해서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부동산부의 서청석 기자와 함께 현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둔촌주공 아파트고요. 이제 재건축이 되면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라고 불릴 텐데 청약의 첫날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어느 정도기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까? 네, 둔촌주공 사업지는 공사 중단 등 부침이 처음부터 많았는데요. 예. 올림픽파크 포레온 청약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특별 공급이 시작된 청약 첫날 성적은 예상보다 저조한 결과를 냈는데요. 청약 첫날은 전체 1,091가구를 모집했는데 3,580명이 청약을 접수했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3대1 정도인데요. 업계 전문가들은 전용 29에서 49제곱미터 등 소형 평수 위주의 특별 공급이 이뤄진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이번 성적은 다소 저조한 경쟁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좀 저조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유형별로 청약 경쟁률이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올림픽파크 포레온 특별공급 청약은 앞서 말했듯 1,091가구 모집에 3,580명이 몰렸는데요. 신혼부부 전형은 507가구 모집에 756명이 몰려 1.5대 2를 기록했고요. 생애 최초 전형은 254가구 모집에 2,579명이 몰리면서 경쟁률 10.2대 2를 기록했습니다. 또 최고 경쟁률은 전용 49제곱미터의 생애 최초 전형이 19.9대 2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경우별로 좀 상이하긴 한데요. 단지에서 분양하는 평형수가 굉장히 워낙에 크다 보니까 다양하잖아요. 특별 공급에는 좀 소형 평수만 몰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있겠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예. 전용 29, 39, 49, 59, 84제곱미터 등 다양한 평형대를 분양하는데요. 예. 특별 공급에는 소형 평수가 몰려 있는 이유는 전용 59제곱미터 이상은 분양가가 9억 원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9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고가 아파트로 분류돼 정부가 특별 공급 물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 가격적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49제곱미터까지만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조금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건 시장에서 이게 미달 물량이 나왔다는 건데요. 이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당초 고분양가 논란 속에서도 강남권 입지, 예. 대규모 단지라는 점에서 적어도 미달 사례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예상을 깨고 일부 전형에서 미달이 나왔습니다. 301가구를 모집한 39제곱미터 신혼부부 전형에서는 90명만이 지원을 해서 211가구가 오늘 진행되는 일반 분양 물량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외에도 39제곱미터 노부모 전형, 39제곱미터 다자녀 전형이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예. 특별 공급 이야기 나눠본 거고요. 이제 오늘부터 1순위 분양을 일반 분양을 접수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을 한 건데 청약 접수를 받기 전부터 청약 결과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시장의 향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올 텐데 이게 문제가 흥행에 실패할 경우잖아요. 시장에 어떤 영향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네, 아무래도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일반 분양만 4,800여 가구가 넘는 미니 신도시급 대단지에 강남권에 위치한 노른자 입지 조건을 가진 만큼 흥행 성공을 전망한 사람이 많은데요. 만약 흥행에 실패할 경우 가뜩이나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 대단지라는 이점을 갖고도 미분양 등 청약이 저조할 경우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지 않은 다수의 단지에서 분양 일정을 미룰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 서울 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곳도 속도를 늦춰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괜찮아질 때까지 사업을 최대한 끌어보겠다는 겁니다. 예.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사업성만큼은 확실하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대단지의 사업성마저 지금 인정을 못 받는 거잖아요. 건설사들의 자금 확보, 가뜩이나 PF 문제들 얘기 나오고 있는데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이번 청약 접수 결과는 부동산 업계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렇죠. 있는데요. 예.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규모나 입지면에서 갖는 상징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단지의 청약마저 저조할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단지는 지난 10월 28일 7천억 원 규모의 부동산 PF 만기를 앞두고 차환 실패의 위기에 몰렸다가 막판에 가까스로 차환 발행에 성공하면서 고비를 넘긴 바 있는데요. 당장 내년 1월 중순 다시 만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청약 결과가 다음 PF 차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만약 결과가 좋지 않다면 해당 단지는 물론 사업성을 담보로 하는 부동산 PF의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수 있습니다. 예,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부의 서청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티켓집에서 커피를 즐기고요. 편의점에서 NFT를 구매하는 이색 매장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보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제품이나 업계가 협업해 카테고리를 넘나드는 이른바 크로스오버 형태의 매장이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서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치킨집 매장에 갓 구운 빵이 진열돼 있습니다. 빵과 함께 시그니처 커피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은 BBQ 빌리지 속리단길점. 치킨뿐만 아니라 브런치와 베이커리, 커피 등 약 190여 종의 메뉴를 판매하는 크로스오버 매장입니다. BBQ 빌리지는 기존 치킨 매장과 다르게 직접 화덕 피자를 만들고 브런치를 판매하며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복합 외식 공간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종합 이러한 외식 기업으로서 우리 고객들이 한꺼번에 와서 모든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저희 BBQ 앞으로의 발전 방향입니다. 편의점 업계도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마트24는 무료 음료와 할인 쿠폰 등 혜택이 담긴 NFT 원둥이를 판매합니다. 이마트24 삼청점에는 NFT 굿즈 등을 판매하는 팝업 스토어로 꾸며져 색다른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GS25는 지난 5일부터 결혼정보회사 가연과 고객을 직접 연결시켜주는 결혼 상담 연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소비자가 관심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공급자들이 뭔가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콜라보나 뭐 이런 걸 하는 거. 색다름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유통가의 이색 매장 출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진입니다. 총파업을 예고했던 현대중공업 노사가 오늘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며 요동치던 현대중공업 주가도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증권가에선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조선업의 전망이 내년에도 맑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민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현대중공업 노사 간 임금 및 단체 협상 합의안이 극적으로 도출되며 이날 오후 예정됐던 현대중공업 그룹조선 3사의 공동파업은 연기됐습니다. 총파업 예고에 하락세를 보였던 현대중공업 그룹주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각각 3.93%, 0.37%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 조선 3사 노조는 오늘 오후 4시간 공동파업을 시작으로 7일에서 9일 노조별 7시간 순환파업, 오는 13일부터는 무기한 전면파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현대중공업 노사 잠정 합의로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사무중공업 교섭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증권가에선 현대중공업그룹을 포함한 조선업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컨테이너의 수요 자체는 올해에 비해 감소할 전망이지만 탱커 운임이 상승세를 타면서 탱커가 컨테이너의 수주 모멘텀을 대체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탱커 쪽 수주 모멘텀이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탱커 운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작년이나 올해 보여줬던 컨테이너의 수주 모멘텀을 내년부터는 탱커가 좀 대체를 하면서 계속해서 견조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원자재 가격 부담, 조선소 인력 부족 현상 등이 조선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정부가 증권시장의 불공정 거래 근절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불공정 거래 중 상장법인 내부자의 연루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이와 관련된 강력한 사후 조치는 물론 예방에도 힘을 쏟겠다는 방침인데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의 내부자 거래 알림 서비스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근 주요 불공정 거래 사건에서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내부자 거래 알람 서비스는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을 매입할 때 한국거래소가 상장사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를 매매한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그 내역을 소속 회사에 별도로 보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부 통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상장사 임직원이 매매 내역 보고를 누락해도 회사가 이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내부자 거래 알림 서비스를 통해 개별 보고에 부담은 덜고 불공정 거래는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동조사 제도 안착에도 힘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3월 도입된 공동조사 제도는 금융위의 조사 공무원이 보유한 강제 조사권과 금감원의 조사 인력과 경험을 활용해 중요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중국의 강력한 코로나 방역 조치에 중국 화장품 시장 불황기가 이어지며 국내 화장품주의 주가는 절반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코로나19 방역 정책 완화 기대감에 관련주의 반등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윤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국내 화장품 관련주가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오늘까지 아모레퍼시픽은 39.61% 상승했습니다. 이어 LG생활건강과 코스맥스도 30%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중국 화장품 시장은 도시지역 소비 감소의 역대급 불황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에 해당 기간 동안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의 주가는 각각 44.82%, 54.35% 급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조짐이 보이자 현지 화장품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부터 중국은 격리기간 축소, 무기한 봉쇄 배제, 최근에는 대중교통 탑승 시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결과 제출 폐지 지역 증가 등 방역 완화 조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공제 거래액 성장률이 전년 대비 10% 넘게 증가하는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로 투자 심리가 강화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증권업계는 내년 상반기 내로 방역 정책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화장품 관련주의 매력도는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우리 메리츠증권연구원은 아직 장기적인 우려는 상존하지만 내년 중국은 기저구간 진입 및 방역 완화로 성장이 기대된다며 화장품향 순환매성 매수 유입이 기대되고 있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자유소비재의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낮부터 기온이 빠르게 오르더니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면서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1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도는 비 또는 눈이 오겠는데요. 비는 5mm 내외, 눈은 1에서 3cm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서울과 경기 북부는 흐린 후 점차 개겠고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빗방울이나 눈발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인천과 대전, 영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고요. 한낮에는 9도에서 10도까지 올라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동해안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건조하겠고요. 영동은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영상권으로 시작하겠고 낮에는 광주 11도, 부산 12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바다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서해상도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한편 서해상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극심한 한파는 없지만 주말부터 다음 주 초반 사이 아침 기온이 평년 기온을 윗돌며 추워지겠고요. 토요일에는 영동과 경상을 제외한 전국에 눈 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